1996년 인구 17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지 26년 만에 5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파주시는 LCD 일반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 및 광역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정 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더해지면서 이로써 파주시는 전국의 시군 가운데 19번째로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도시 특례가 인정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시를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파주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7차 민간 사전 청약 일반 공급 1순위에 무려 4만 3천여 개의 청약 통장이 던져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GTX의 강력 교통 호재로 이 운정 신도시는 공급도 많았고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해서 인기가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민간 사전청약 7차분은 GTX 초역세권인 만큼 분양가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 4만 3천여 개의 청약 통장이 던져졌다는 것은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차 사전청약 GTX 초역세권 평균 경쟁률 알아보고요. 향후에 올라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에서 평균 경쟁률은 12.34가 나왔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3, 4블럭 5구 타입의 분양가가 1, 2, 5, 6블럭 대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별공급 부분에서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이 3, 4블럭 같은 경우는 3블럭에만 추첨제 70%에 해당하는 88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0세대가 넘는 물량 대비 특공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쟁률은 18.85를 기록한 3블럭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2.08을 기록한 1블럭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블럭은 바로 6블럭인데요. 11.82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 4블럭이 11.00이고요. 그리고 5블럭이 9.68, 2블럭이 9.48로 2블럭, 5블럭은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금력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3, 4블럭의 5구 타입 지원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은 3, 4블럭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3블럭 같은 경우는 이 88 타입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4블럭은 이 88 타입은 없습니다. 이 88 타입 추첨제 물량이 없는 것 치고 11.00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운정 3지구 6개 블럭 모두 2110가구 규모였고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1936만 원이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경쟁률을 가장 높이 보인 이 3블럭 같은 경우는요. 1877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이번에 나온 6개 블럭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요. 평균으로 보면 6억 8천만 원 정도이고요. 이 지난번에 분양했던 A46블럭 제1풍경차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 정도 낮은 분양가였습니다. 그리고 창녕 신도시에서 분양했던 공공분양 S56블럭 같은 경우에는 1125가구의 평균가는 3.3제곱미터당 194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943만 원이라는 금액을 운정 GTX에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물론 창녕 GTX 주변에 분양했던 부분들은 공공 분양이고 이번에 분양한 것은 민간 사전 청약이었습니다. 또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을 보면 1블럭부터 6블럭 사이의 경쟁률인데요.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 역시 3블럭입니다. 이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에서 3블럭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4블럭에는 88 타입이 없고 3블럭에만 그 88 ABC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블럭으로 청약 통장이 집중적으로 던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을 넣은 곳이 바로 1블럭인데요. 1만 335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6개 블럭 중에서 정주 여건이 좋은 5블럭과 이 6블럭 사이로 청약 통장이 역시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블럭과 4블럭이 가장 적은 청약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추첨제에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세 곳을 찍어드렸습니다. 2블럭과 88타입 추첨제가 있는 3블럭과 그리고 5블럭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2블럭과 5블럭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3블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블럭에 추첨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은 3블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에는 무려 43,317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청약 시에는 당첨자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사전 당첨되신 분들이 본청약 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당발 이후에 떨어지시더라도 본청약이 나오는 23년 말과 24년 1월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 것을 보면 고분양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처럼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는 시즌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이고요. 서울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라든가 또는 대곡 소사선 파주 연장사업 같은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요. 본 청약 때 추정 분양가도 어저께 발표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아주 급격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면서 그 수위를 조절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조금 바뀌는데요. 인근 단지의 주변 시세를 조사할 때 10년 초과된 노후 단지를 제외하고 허그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자재비 가산 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1.5에서 맥스 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의 분양가였다 그러면 47이 28, 2,800만 원, 약 3천만 원 정도 추정 분양가에서 오른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발코니 확장비라든가 시스템 에어컨비 이런 기타 등등 비용을 또 계산하시면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서 전체적으로 본 청약 때 지금 나온 분양가보다 6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규제 지역을 푸는 문제인데요. 지역으로 보면 대구시를 비롯해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 파주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 충북, 전북 이런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야말로 운정 신도시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운정 신도시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번에 주상복합 당첨되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금리 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조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금리가 5%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금리의 시대를 살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금리가 24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6필지의 주상복합에 대한 본 청약은 23년 12월부터 24년 1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실 텐데요.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실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과 똑같은 금리로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축의 이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청약하신 분들도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 중에 가점이 74점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랑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요. 가점이 74점이고 청약기간 20년이기 때문에 꼭 당첨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 운정 신도시 7차 사전청약 GTX 초역세권과 이 지축에 나오는 센텀가든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 지축이 더 낫지 않겠나. 또 분양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운정 신도시를 선택했을 때 GTX 초역세권으로 이 파주 운정에 대한 물리적 거리는 해소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파주 운정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비 분양가는 높다. 이런 고민이셨던 거고요. 지축 센텀 가든은 6억 초중반대에서 서울 바로 구파발 연신내와 가깝고 역시 연신내에서 GTX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축 센텀 가든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가점이 높으신 분이라면 지축 센텀 가든을 제가 권해드렸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세대수가 많이 나오는 운정 GTX 초역세권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축 센텀 가든은 세대수 워낙 작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을 예상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자금이 바로바로 가능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GTX 초역세권에 나오는 주상복합가는 다른 관점의 청약 물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GTX 초역세권 주상복합 입주 시기는 2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창릉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이 한창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한 3차례 정도 그 토지 보상 추진위원회에 다녀왔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릉 신도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짚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